저희 임업진흥원은 산림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 향상을 하기 위한 진흥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산림 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AI로 알고리즘 만들어서 산림의 문제나 산림과 관련된 사회 문제, 산림 산업에 대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데이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류 산업군에서는 사실 산림이라는 산업군이 매우 좀 약합니다. 특히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산림 데이터들을 타 산업과 어떻게 융합해서 가치관을 만들고 또는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베스트 케이스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시각화하고 그리고 우수 사례들을 GIS 엔진을 활용해서 좀 더 지도화를 한다라면은 산림 데이터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산림 산업 전반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시각화하고 시각화하기 필요한 엔진들을 다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산림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들 중에 산림 공간적인 데이터, 특히 이제 산림에 대한 위치라든지 식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런 데이터들을 고객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임업인들이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사실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융합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융합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유동인구 데이터나 교통량 데이터 등을 좀 저희가 융합을 해가지고 산림 공간에 같이 연계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의무 할당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많이 알고 있는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많이 감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그 기업들이 어떻게 감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부자재를 다른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공급망에 있는 원료의 어떤 수급 현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공장에 대한 어떤 공정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언급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산림 탄소를 통해서 이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기후 위기 변화에도 문제 어떤 해결을 하겠지만은 실적으로 산림 탄소,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 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산림을 갖고 있는 임업인들한테 소득을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국내에서 생산된 산림 탄소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쇄를 할 수 있는,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빠르면 올 연말 정도에는 대표적인 프로토타입 서비스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산촌 지역의 활성화도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공간 정보하고 유동인구, 교통 데이터, 그 다음에 생활 365라고 해서 각 지역에 있는 SOC 시설 간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 데이터들을 같이 운용을 했습니다. 산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소멸 이슈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지역 소멸에 대한 이슈들이 어떤 형태였냐면은 그 지역의 주소지를 등록하고 있는 정주 인구의 유입과 유출로만 데이터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소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연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이 공간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나 교통에 관련된 데이터도 넣었지만은 거기다 추가로 금융권에 있는 카드 데이터를 같이 융합 분석을 해서 그 산촌에 어떤 사람이 어디서 방문을 했고 어떤 형태의 소비를 하며 어떤 형태의 이동을 하는지를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에 이제 좋은 서비스 중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도심에 있다 보니까 숲에 대한 중요성, 친환경적인 어떤 거주 환경을 많이 요구하고 계세요.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떠오르는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숲세권이라는 그런 형태의 그 거주 형태를 메뉴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사실은 이 아파트나 어떤
공동 집단 거주 시설에 숲이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에 대한 지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있는 건물 관련된 데이터와 그다음에 공원, 숲, 산, 그다음에 그 수변공원 이런 것들을 집과 또 거주지와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숲세권이라는 데이터를 좀 만들게 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 년도에 프로테크 업체, 직방이나 다방 같은 그런 업체에서도 이런 데이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올해 년도에는 좀 고도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후위기도 얘기했고 산림에 대한 공간적인 얘기도 했었지만은 그간에 산림청이 많이 했던 집중했던 부분 중에 산림에서 나오는 자원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사례들 중에 하나가 국내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이 좀 몇 개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선나무라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의 어떤 유전 형질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사물질들을 저희가 AI로 추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대사물질들이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뷰티에 되게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미백 효과라든지 항염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유전체 분석을 좀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어떤 지역에 미선나무가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고 자생으로 자라는 지역을 봤더니 역으로 어떤 조건에서 미선나무가 잘 생육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미선나무를 잘 재배할 수 있는 기술도 역으로 리엔지니어링해서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미선나무는 최근 몇 년간, 몇 년 전만 해도 국가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식물 2급에 해당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효능이 좋다, 그리고 재배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생육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재배하는 임가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결국에는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는, 보존할 수 있는 역할도 됐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경작하시는 임업인들이 소득 향상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는 그런 원료 물질들을 해외에서 보통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화학적으로 이제 좀 제조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국산화하고 천연 물질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좀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들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죠. 저희 같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술 지원이 좀 잘 돼야 된다. 여기 특정한 업체를 논하기는 그렇지만은 오픈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드는 GIS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쟁사의 제품들은 국내에서 딱히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다행히 저희가 이제 슈퍼맵을 사용하게 하면서 기존에 이제 외국에서 제품의 어떤 기능적인 거, SDK라든지 JDK라는 그런 것들이 환경들이 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라이센스, 합리적인 라이센스 정책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클라우드 관련된 제공되는 피처가 제일 저희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버전 릴리즈 할 때마다 개선되는 것들이 좀 돼서 이 슈퍼맵을 사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우리한테는 좀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죠. 2019년도에는 지금의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보다는 좀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드는 데 목적성이 명확하지가 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SPH가 참여해 주셔서 관련 연구원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저희가 아키텍트 만드는 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 계속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나 아니면 이제 아키텍트를 바꾸는 입장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셔서 그때 저희가 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 이제 산림 분야다 보니까 좀 이런 레퍼런스가 충분치 않아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SPH 같은 경우는 타 분야에서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 제공들이 좀 좋아서 저희는 이제 SPH가 다른 컨설팅 회사보다 좀 더 비교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데이터나 AI나 뭐 ICT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좀 더 타 분야와 융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 만들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이슈들도 있지만 생명자원에 대한 측면에서도 할 수 있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이 좀 더 개선해서 좀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자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상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